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7개월 만에 지수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뭐 2차 전지주가 밀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2차 전지주 밖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섹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최근의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주는 셀보다는 소재 위주로 조금 많이 주가가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중에서도 유독 양극재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그렇죠.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양극재 소재 중심의 주가 급등 흐름은 사실 제일 처음은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SDI의 수주가 40조, 10년에 40조 가까이가 나오면서 사실은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다양한 뭐 수주 모멘텀뿐만이 아니고 뭐 ETF 수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쏠리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의 매력도를 좀 따진다면 양극재 소재 쪽은 매력도는 좀 낮은 편이다.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이렇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관심은 다 2차 전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긴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관심이 많았는데 반값 전기차를 공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미진해가지고 뭐 장중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는 앞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또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연구원님 보니까 리포트에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거 어떤 겁니까? 사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실 뭐 2020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양극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내재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텍사스 공장이 50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서는 양극재 내재화 공장이 이제 근처에 있고 이제 시운전 자체를 2023년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연간 한 10에서 12만 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셀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60기가와트 정도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텍사스 공장이 50기가와트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감안을 해보면 거의 그쪽에서 양극재는 100% 내재화로 들어간다라는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사실 계속 이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모든 배터리, 모든 활물질들이 호환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활물질의 호환성을 중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저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양극재 쪽 포인트는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을 조금 차세대 차량부터는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포인트죠. 내재화 부분 그리고 LFP, 저가 배터리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2025년부터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 핵심적인 소재 기술은 공정의 기술은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생산성이 연내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가 멕시코를 2025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제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건식 공정에 대한 대량 양산에 대한 체제도 연내 적어도 2024년 내로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그 계획들이 결과적으로는 생산비를 낮춰서 차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가격 경쟁을 돌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다시 말해서 반값 전기차가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관련해서 이 코스닥 대장주죠.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2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은 최근 급등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이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레포트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 주가를 좀 올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하루가 너무 많이 멀다 하고 올랐죠. 계속 올라가지고 사실 밸류에이션 지금 3월 7일이죠, 오늘이. 오늘 현재로 봤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로 밸류에이션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일주일 새 26%가 올랐으니까 뭐 네.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들도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ETF 패시브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몰린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청산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이런 수급들까지 몰리면서 주가가 뭐 밸류에이션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계속 쏠림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말씀하시는 공매도 세력을 경멸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사실 저희 공매도 물량 계속 체크를 하는데 체크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급의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합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한나 연구원은 그 리포트를 통해서 올해부터 첨보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양극재 쪽이 뭐 전반적인 시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의 가장 큰 부분을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극재 쪽 플레이가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볼만한 또 소재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전천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포인트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EV/EBITDA 기준으로 지금 한 15배, 16배 정도 그 이하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봐서 한 30% 이상씩 다 나오니까 그거를 감안했었을 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높은 상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LFP, 뭐 테슬라 쪽에서도 LFP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 많은 완성차 OEM사들이 LFP 쪽에 대한 채택률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양산하면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소재 기업으로는 첨보가 조금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첨보의 포인트는요. 소재 쪽이 2023년, 2024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증설 모멘텀이 다 좋긴 한데 2022년 대비 2023년부터 4년까지 가장 증설이 크게 들어오는 소재가 첨보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업사이드로 봤었을 때, 증설 업사이드로 봤었을 때 가장 큰 기업은 이제 첨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증설 모멘텀으로 인한 외형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것이 매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선 목표 주가는 34만 3천 원으로 제가 2024년 EV/EBITDA 기준으로 멀티플 한 20배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 보면 20배 정도 받으면 아직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이라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양극재 쪽 여전히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랬을 때 좀 주목할 만한 소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설 모멘텀 올해 제일 강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일 강한 기업이 바로 첨보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하시면은 이 시점 주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테슬라데이 얘기하시면서 건식 전극 공정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고체 도전제가 필수인데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나노 신소재 역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건식 전극 공정의 핵심이라 함은 저희가 그 습식 용매를 사용을 하면서 건조시키는 데 나오는 전력비 상승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부분을 건식 공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제에서 건식 도전제 기술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체 도전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리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밖에 그거밖에 안 없는데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렸는데 기가 멕시코가 뭐 3개월 후에 이제 착공을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양산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기가 멕시코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그때부터 차세대 혁신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차세대 차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핵심적인 프로세스인 건식 전극 공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 사실 관련된 소재인 이제 고체 도전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올해 연내 아니면 2024년 내로는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밸류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나노 신소재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나노 신소재 뭐 밸류가 높다 하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EV/EBITDA 기준으로 제가 30배를 적용을 했었을 때가 16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밸류에는 건식 전극 공정, 고체 도전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진 않아요. 뭐 아무래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일 테지만 사실 뭐 글로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기업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밸류는 충분히 줄 수 있다. 하지만 밸류는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주가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제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가치가 전반적으로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말 이론적으로 그냥 접근을 한다. 우리가 이제 주가 정말 제가 차트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냥 차트로만 보면 무서워요. 솔직히 겁나죠. 뭐 180도 위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기증 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저 애널리스트 역시도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2차 전지 뭐 올라간다 무조건 좋아할 만한. 왜냐하면 저희 매도 타이밍도 사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이 나오면 2024년 EV/EBITDA 멀티플로 30배에서 35배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지금 현재 한 25배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밸류에 대한 이야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계속 이제 밸류 참고하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뭐 셀 업체나 실리콘 음극재나 동박 업체들 뭐 기타 소재 이쪽은 사실 약간 좀 소외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쪽은 어떨까요? 우선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셀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오늘 주가 흐름 괜찮은데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GM 쪽하고의 수주 가시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뿐더러 볼보 쪽 CEO도 다음 주에 지금 방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다양한 수주 모멘텀들이 연내에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지금 양극재 소재 때문에 밸류가 조금 많이 못 미쳐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셀에 좀 주목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들도 충분히 IRA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는데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까지는 아니지만 관련된 도전제 기업으로 나노신 소재는 너무 지금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분리막이나 동박 뭐 이런 소외받았던 소재 중심으로 해서 조금 플레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셀에 주목할 시기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그 IRA의 유럽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조만간 발표가 되는데 이 관련 법안 내용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미국의 IRA하고 유럽의 CRMA 발음이 안 되네요. 네, CRMA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IRA가 오히려 2차 전지 셀과 소재 기업들의 그 영향을 좀 주는 요인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의 CRMA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업스트림 단 뭐 이제 메탈이라든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치중할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섹터가 분명하게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들한테는 IRA, 미국 IRA 세부 법안이 지금 3월 내 남아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오히려 대부분 양극재 쪽만 쏠려 있었다면 추가되는 소재로 분리막, 동박, 전해액 이런 기업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류가 낮으면서 모멘텀도 갖고 이런 소재들 중심으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주 아주 광범위한데 약간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상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상반기 뭐 지나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정신이 좀 없긴 한데, 우선 그래서 저도 위클리를 통해서 거의 일주일마다 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빠른 시장이라는 거는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점에서는 셀 주목하자 말씀드리고 있어요. SDI의 수준 모멘텀, LG 에너지 솔루션의 외형 성장 부분 같이 고려하시면서 셀 쪽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플레이 지금 들어가기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외받았으면서 이제 IRA 수혜도 좀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성과 수주 모멘텀이 있는 소재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 여러분한테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 이한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